예, 안녕하십니까? 케어맨입니다. 하반기 우리 반도체 산업전망 관련돼서 매크로 지표 나오는 것들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관련돼서 스마트폰 관련돼서 하다 보면 중첩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황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할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이 2, 30까지는 늘어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고 좀 나오는 리포트 내용들은 정말 좋아지고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또 연관돼서 생각을 해 봐야겠죠. 매크로 지표하고 가장 연동성이 높은 반도체 종목이 삼성전자일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대만에 TSMC 같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캐펙스도 늘려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삼성전자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캐펙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착안해보고 어떤 예를 들면 변화들이 우리 감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투자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갈 항목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도 시작할 테니까요. 좋으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변화 면에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만 자료를 좀 우리가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되면 주가도 쭉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MOM 대비해서 드디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 점이 상당히 최근에 반도체 업황을 주가의 모습들이죠. 업황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의 모습은 상당히 파워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면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해 봤더니 바로 PC 부분에서 재고 감소하고 반도체 주문들이 증가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대만의 PC 반도체 생산량이 이제 재고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 3분기 전까지만 해도 4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20% 언더 쪽으로 감소했다라는 좋은 리포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보다 한 20% 예를 들면 좋게 나와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중국으로부터의 메모리 칩 오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분야에서 기본적인 매출이 과거보다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면 주가가 하락되는 요인들이 우리가 업사이드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아주 기본적인 수요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버 수요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노멀 서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 A100과 H100이 들어가는 엔비디아향 서버들이죠. 여기가 갑자기 빅테크들로부터 오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D램 수요도 같이 해서 늘어날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반 서버에서 예를 들면 수요도 같이 동시에 늘어나야지 좋은 거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에서 더 내려가는 하락 포인트가 아니라 상승 포인트로 반전을 주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잘 나가줘야 나머지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나간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AI 서브가 상당히 중요하다. GPT가 결과적으로는 또 세상을 또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 것들 우리가 착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황 개선에 상당히 큰 이점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D램의 ASP 부분인데, 자, 작년도 4분기 중에 바닥을 쳤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7% 정도 플러스를 드디어 나타낼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3쿼터,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개월만 더 기다리고 나면 본격적인 예를 들면 수요 개선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주가라는
올라가는 거 어떻습니까? 자, 기대감 갖고 쭉 올라오고 실제 수요는 좀 감소하고 그러면서 주가는 좀 다시 눌리고 이런 과정들이 늘상 존재하면서 요거 털어버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너무 예를 들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도 매수 못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기회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캐펙스를 늘린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캐펙스 증가를 좀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경쟁적인 체계가 나타날 거고 생산의 예를 들면 상승은 2024년도 전반기 끝나는 하반기 쪽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상치가 나오는 거 우리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잘 나갈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보면 자 올해 주식을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근데 저점에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제가 2년 3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론 주가의 오름과 조정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보면 예상치가 가능한 우리가 리포트상으로 예상이 가능한 건 2024년도 하반기 즉 뭐 한 10월달 11월달쯤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히 높은 고점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점이 어디겠냐라고 생각하면 한 뭐 전고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추정도 해보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냥 갈 거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놓고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 뭐다? 바로 D램 부분도 출하가 증가율이 나타날 거고 낸드 부분도 이렇게 개선이 될 거고 낸드 부분이 훨씬 더 개선 폭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낸드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3D 낸드 분야 아니겠습니까? 자, 반도체 주가는 업황을 계산하는 선행 지표들하고 항상 동행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니까 축소되니까 어떤 메모리 시장도 어떻습니까? 같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연출됐었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반도체 업황도 같이 하락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메모리 업황과 우리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의 임펄스 지수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도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하는 그런 연동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조금 선행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다 조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드디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구나 라고 우리가 착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아주 기초적인 제품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PC, 뭐 서버 이런 것들 부분에서 좀 개선이 온다고 하면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겠죠. 미국에서 상당히 주문이 많은데 중국에서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일단 막아버리면 한국하고 대만은 상당히 큰 수혜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걱정은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미국은 ISM 제조업지수, OECD 경기지수 막 이런 것들 하고 금리 인상 종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간다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지수 어떻게 됐어요? 금리 올라가니까 제조업지수 빠지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 선행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 하락하고 ISM 제조업지수 하락하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반등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최저 구간들 수준까지 이미 다 내려와 있는 바닥 구간이다.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가 48, 47 이런 걸 용납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50.1, 50.2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고 싶은데 지금 금리 부분에서 조금 제약을 걸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좋은 예를 들면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은 6개월 이상은 못 간다는 것들이 대부분 컨센서스예요. 물론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 특히 연준 의장 같은 경우 우리는 뭐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마도 적정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변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선행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 점이 또 생각해 보면 경제 선행지표 예상치가 싹 바뀌어버리면 반도체 업황도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 우리가 빨리빨리 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뉴스발로 경제 선행 지표가 좋아졌어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반도체 시황도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항상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암기사항이나 혹은 상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 경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수혜 이런 것들 많이 못 받아도 안 그래도 이미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대비해서 계속해서 물량들은 축소되어지고 왔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미주 지역으로 나가는 IT 수출이 훨씬 더 많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정도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는 건 원래 이미 2020년부터는 반전이 왔어요.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장관님들께서 이제는 중국에 크게 기댈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온 것들을 캐치하고 데이터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할 때는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생각해보면, 그 IT 소매 매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별로 크게 예를 들면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중국에 들어가는 매출은 상당히 높은 건 맞습니다. 전체의 30% 정도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걸 갖다가 필요한 거 무조건 가져다 써야 되니까 그건 너무 심하게 걱정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려오던 게 전환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우리 상단에 있는 이 모습까지는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말자. 일단 트렌드가 바뀐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면 제가 과거 차트를 좀 가져왔어요. 2019년부터 한 20년도에 잘 나갈 때의 모습. 여기서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바로 60일 이동 평균선이다. 이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 그 점마다 매수하다 보면 어떤 과정이 생깁니까? 바로 이런 것들도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주가가 좀 달리고 있을 때 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 주가가 우리가 올라가긴 하는데 항상 기대치보다 어떻습니까? 실측치가 안 나오면 눌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6월 둘째 주부터 나타난 것들이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요. 7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어닝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6월 둘째 주부터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생각보다 좀 못하다. 그런 것을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갈 거죠. 그래서 6월 둘째 주부터 한 7월 둘째 주, 그 기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조정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심리적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죠.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이 매수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매수를 잘했을 때 주가에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을 좀 착안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근 주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60일 이평에서 매수해 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비를 들어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자, 다음 달 중순부터 뭐 합니까? 예측치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좀 눌리겠죠? 7만 한 여기 라인까지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눌리면서 들어오고 60일 이평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만난 이 점이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땐 6만 5천 원과 6만 7,500원 요 사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나 좀 나중에 조정 들어와서 매수하나 큰 차이 없겠죠? 자, 20일 이평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의미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이 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5월 말인데 한 달 반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차라리 한 달 반 동안 다른 거 수익 내다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매수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예측한 게 좋겠죠. 자, 삼성전자는 2024년도 2분, 그러니까 2분,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당히 좋다. 이 부분, 이때 피크다라는 부분 여러분 착안해서 지금 못 사시다 하더라도 언젠가 조정이 들어온 분명히 가는 기간 중에 뭐 7월에 들어오던 우리가 연말에 들어오던 연말엔 뭐 항상 들어오게 마련이니까요. 1월 달쯤에 내년 1월 달쯤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죠? 괜찮죠? 이렇게 전략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투자했다고 할 수 있지. 감성만 갖고 투자하다가 감정이 예를 들면 휘말려 버리거나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 절대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저는 적어도 한번 매수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2024년도 하반기까지 보유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잘 잡아야죠. 자, 그 점 여러분들도 고려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경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나 시황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암기사항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표와 ISM 제조지표 뭐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동을 하니까 미국의 ISM 제조지표, 뭐 OECD 경기 선행지표, 뭐 금리 뭐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많은 만큼 그런 것을 착안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접근할 타임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매수할 타임을 한 번은 놓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타임은 놓치지 말고 가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리포트 드린 거에 정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즐겁게 즐기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전략대로 움직여 가면 괜찮은 결과를 마련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부터 약 한 1년 반 정도는 재미난 세월이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 즐거운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가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